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깜짝 놀랄 뉴스가 타전이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소식통이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공식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구두로 밝힌 것도 아니고 문서에 위임 통치 이 네 글자 단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에게 국정 전반 위임 통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김정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평양의 권력 구조에 심각한 변동이라도 생겼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정은이 여동생을 앞세워 조선 왕조 시대 때 봤던 수렴청정이라도 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위임 통치라는 말을 놓고 설왕설래 해석도 분분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36살 김정은 건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아직도 절대 권력입니다. 둘째, 오빠와 3살 터울인 올해 33살 김여정이 2인자 자리를 확실히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대 세습 북한 체제에서는 2인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2인자로 부상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강등시키거나 숙청해버렸습니다. 이들의 고모부 장성택이 숙청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김여정의 2인자 등극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김여정의 2인자 역할은 명실상부한 문고리 권력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과거에는 김정은이 만기 칠남형으로 모든 것을 관장했지만 지금은 김여정이 각 기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중간에서 취합한 다음 그것을 정리해서 오빠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오빠가 지시를 내리면 김여정이 그것을 받아서 각 기관에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인자보다 더 무서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는 역할입니다. 넷째, 이 김여정이 확실한 2인자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를 줄줄 외울 정도로 학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김여정이 2인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김여정은 대남 전략, 대미 전략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그러나 이들 남매는 오빠에게 언제든 건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자식들은 아직 10살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후계자는 여동생 김여정으로 봐야 하고 북한은 사실상 김정은, 김여정 남매 간 공동 통치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정은 유고 상태도 아니고 수렴청정도 아니지만 위임 통치의 통상적 한계를 넘어서는 공동 통치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김정은, 김여정 이 남매는 이와 함께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이 두 분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당 지도부에게 일정 정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분야는 최부일 군정 지도부장 그리고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이 둘에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즉 군사는 최부일 이병철, 경제는 박봉주 김덕훈 양쪽으로 갈라치기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이런 군사 경제 부문의 권력 이양은 철저한 책임 회피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어떤 정책 실패도 최고 존엄이나
백두혈통에게로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날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조치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시작된 9년간에 걸친 통치 스트레스를 줄여주자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견되는 경제 실패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 고조 현상을 어떻게든 주변으로 돌려보려는 속셈이라고 봐야 합니다. 8째, 북한은 대북 제재, 코로나 사태, 홍수 피해 이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액수는 67%가 급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북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8.5%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벌써 모라토리움 혹은 국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어야 할 상태라는 뜻입니다. 김정은은 최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쳤는데 이에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네, 김정은의 입에서 경제 성장이 미진했다는 실토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1993년 7개년 전략 실패를 인정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9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 요야킴 베리스트로엠 씨가 최근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할 수 있는 최후 보루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로써 평양에 있었던 모든 서방 외교 공간들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지난 2월 독일 대사관, 지난 5월 영국 대사관, 그리고 지난 3월 프랑스 협력사무소 등이 잇따라 문을 닫은 데 이어서 미북 대화의 중재 역할을 하던 스웨덴 대사마저 업무를 중단한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이지만 평양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